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하고 풍성한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남자죠.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오늘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밖에 위원님 오시다가 좀 눈이 오던가요? 제가 올 때는 눈이 안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눈이 올 것 같은데 오늘 저녁 퇴근길도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강 기자, 네, 재판 분위기가 대체로 좀 어땠습니까? 조금 최순실 씨가 오히려 당당한 태도여서 좀 어허. 재판부도 당황한 것 같고 그래요? 특검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구형 징역 25년형이 나왔을 때 벌금이 1,000억 넘게 나와서 최순실 씨가 괴성을 질렀다고 얘기가 들렸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침착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사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이 질문하는 것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말 사주지 않았냐 이런 진술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아니라고 적극 방어를 했었고요. 예. 오히려 이제 당당한 태도로 밥을 못 먹었으니까 식사하고 나서 재판 이어가자.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쉬겠습니다. 라면서 상당히 뭔가를 더 요구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워낙 질문이 짧게 질문에다가 짧게 답을 하니까 재판부도 좀 화가 났는지 예. 우리 언성을 높이면서 예. 질문에 답을 좀 길게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는 예. 상황이 또 펼쳐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오늘 최순실이요. 특검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한테. 그랬더니 최순실이 얘기하기를 아니 말이에요. 권사님들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말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고 질문 좀 하세요. 굉장히 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면서요? 아마 이제 최순실 씨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나 잃을 거 없다. 예. 차라리 이제 나는 이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검찰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호도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말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바로 이재용 그 부회장의 뇌물죄를 적용한 핵심 고리가 이 승마 지원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뭐 좀 물을 내면은 질문하려면 좀 알고 질문해라 이런 식으로 좀 속된 말로 해서 이제 면박을 주는 태도까지 보인 거죠. 그러니까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잡아떼고요. 면박 주고 호통치고 고함치고 특검을 향해서 밥 못 먹어서 힘들다, 좀 쉬자. 글쎄요. 자, 노은지 기자. 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련된 질문에서는 40년 직이다. 이런 걸 오늘 유난히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목록이 나와서 어떤 통화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일단은 뭐 40년직이니까 여러 번 많은 통화를 할 수도 있지만 통화 내용을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뭐 두 사람이 거의 뭐 300차례 가까이 통화를 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건데 특히 차명폰으로요.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주려는 말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업무 관련 내용을 통화한 적이 없다. 이게 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뭔가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사적인 인연이고 예. 업무 관련해가지고 두 사람이 뭐 논의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 이런 논리를 펴려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이 글쎄요, 이제 모든 걸 뭐 마음을 내려놓은 걸까요? 이제 자포자기 뭐 상태다 뭐 이렇게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정확하게요. 5년 전 오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년 전 오늘 채널A 사옥 앞에 광화문 광장에서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이제 꼭 5년이 된 건데 노 기자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임기 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 당선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겼었잖아요. 그렇죠. 뭐 참모들끼리 간단한 식사라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았던 2013년 12월에는 특히 청와대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와서 이제 만찬 행사를 했었는데 뭐 5만 찬을 잇따라서 했었어요. 뭐
당선 1주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긴 게 있었고 거기에서는 뭐 시계와 지갑, 뭐 지금은 이니굿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나 이런 기념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기도 했었고 예. 매년 뭐 알게 모르게 조금 소규모든 대규모든 챙겨왔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오늘은 조금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서울구치소에서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걸석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Her dire health condition, and because of the fact she does not have a bed, she does not have access to proper medical care, she has the right not to incriminate herself in a trial that she deems to be unfair. 네, 저 여성은 이름이 어려워요. 호세이니언이란 여성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컨설팅 회사죠. 해외에 있는 법률 컨설팅 회사의 대표입니다. 호세이니언 대표가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채널A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호세이니언 대표가 온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러 온 걸까요? 뭐 본인은 아마 면담하기를 원할 겁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 면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전임 변호사조차도 지금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 MH그룹이라는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약간 스캔들성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 뛰어들어서 약간 편하겠다는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하는 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막 하마스 이제 미국에서 테러 집단으로 분류한 하마스 변호도 맡았다는데 네. 하마스 변호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조금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좀 그렇군요. 맡으면 되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볼 때 이해득실이 있겠지만 네. 이게 좀 같이 또 만나갖고 있을 때 과연 이 MH그룹이 과연 진정으로 변호해 줄 건가? 예, 아니면 예. 자신들의 어떤 이름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만 활용할 건가 봤을 때 좀 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접견이 될지 그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하시겠지만 예.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이니언 대표가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면담을 신청했대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나 당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을 당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이니언 대표가 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만난 걸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함구를 하고 있는데 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가족들인지 뭐 지지자인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좀 함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도 다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제 목소리 하나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뭐 측근들을 아마 접촉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the opinion of doctors who are membe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o actually have had access to the jail system? I cannot reveal that. This is How do you actually know whether or not what you're hearing is not a hearsay evidence? what are you referring to specifically? We have first-hand evidence to that fact. 네, 호세이니언 대표는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인데요. 아니, 호세이니언 대표가 강 기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얘기를 꺼냈다는데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그 근거로 크리스마스를 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얘기를 한 건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구치소와 같은 비인권적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정치 재판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사실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좀 되진 않아요. 어허. 왜냐하면 성탄절에 지금 죄값을 치르거나 혹은 그 선고를 대기 중인 구속영장이 정식적으로 발부된 그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이 인권 침해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누리꾼들도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과연 예. 성탄절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 인권 침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 건가, 부당하게 그렇게 갇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호세이니언 대표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넷상에 김기춘 아들
이게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먼저 강병규 기자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인생 곡선. 강병규 기자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죠. 그런데 노 기자, 어제 김 전 실장이요 검찰 구형을 받고 저 아들 때문에요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좀 선처를 호소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본인의 어떤 건강 때문에 병보상을 신청하기도 했다가 여러 번 이제 그게 반려가 됐었는데요. 어제는 아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아들이 2013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늙은 아내와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군요. 예,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4년째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당시에도 사실 그 업무 중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업무에만 열중했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졌었는데 예. 마음속으로는 계속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태로 이제 그 아들이 눈을 감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손을 한번 잡고는 하루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아하. 말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날 이 김기춘 전 실장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고 지금 이제 의식 불명 상태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이 2015년에요. 김 전 실장이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뭐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픕니다. 저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 기억을 좀 되살려 보니까 강 기자, 네.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김 전 실장이 아들 문제를 거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뭔가 이렇게 고비 때마다 아들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 청와대 문건 유출 때도요, 유출 사건 때도 당시에 자식이 사경을 헤맨 지 1년이다. 자식이 사실 교통사고로 지금 식물인간이 돼 있는 상태인데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도 제 자식도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다 얘기를 했었고요. 최후 진술, 항소심 최후 진술에도 아들 손 다시 가서 한번 잡아보고 싶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브리핑 때문에 좀 신문 기사를 계속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네. 문장이 있더라고요. 김기춘 검사는 인화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감정을 잘 이렇게 좀 추스릴 줄 알고 잘 끌어낼 줄 안다 이런 평가인데 예. 사실 이런 위기 때마다 아들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자신의 진짜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걸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동정여론 자극 아니냐. 예, 자신에 대한 어떤 죗값을 좀 더 그런 낮추기 위해서 일부 동정여론을 불러일으켜서 좀 방어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김 전 실장이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히 지금 불행한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도 저렇고요. 김 전 실장 부인 같은 경우도 황 의원님 지금 뭐 요양시설에 있습니까? 네, 부인도 굉장히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구치소에 가 있고 그러니까 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저렇죠. 남편 저렇게 되죠. 그러다 원래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아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노인 요양시설로 지금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김 전 실장 입장으로 볼 때 좀 답답하실 겁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이 김기춘 전 실장의 아들 얘기하니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고 하네요. 시사점이 많은 것 같죠? 자, 이번에는 근데 네. 하마스 변호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조금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좀 그렇군요. 맡으면 되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볼 때 이해득실이 있겠지만 네. 이게 좀 같이 또 만나갖고 있을 때 과연 이 MH그룹이 과연 진정으로 변호해 줄 건가? 예, 아니면 예. 자신들의 어떤 이름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만 활용할 건가 봤을 때 좀 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접견이 될지 그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하시겠지만 예, 예.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이니언 대표가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면담을 신청했대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나 당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을 당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이니언 대표가 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만난 걸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함구를 하고 있는데 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가족들인지 뭐 지지자인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좀 함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도 다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제 목소리 하나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뭐 측근들을 아마 접촉을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인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the opinion of doctors who are membe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o actually have had access to the jail system? I cannot reveal that this is How do you actually know whether or not what you're hearing is not a hearsay evidence? what are you referring to specifically? We have first-hand evidence to that fact. 네, 호세 이니언 대표는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인데요. 아니, 호세 이니언 대표가 강 기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얘기를 꺼냈다는데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그 근거로 크리스마스를 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얘기를 한 건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구치소와 같은 비인권적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정치 재판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사실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좀 되진 않아요. 어허. 왜냐하면 성탄절에 지금 죄값을 치르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하고 풍성한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남자죠.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오늘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밖에 위원님 오시다가 좀 눈이 오던가요? 제가 볼 때는 눈이 안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눈이 올 것 같은데 오늘 저녁 퇴근길도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강 기자, 네. 재판 분위기가 대체로 좀 어땠습니까? 조금 최순실 씨가 오히려 당당한 태도여서 좀 어허. 재판부도 당한 것 같고 그래요? 특검도 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구형 징역 25년형이 나왔을 때 벌금이 1,000억 넘게 나와서 최순실 씨가 괴성을 질렀다고 얘기가 들렸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침착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사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이 질문하는 것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말 사주지 않았냐 이런 진술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아니라고 적극 방어를 했었고요. 예. 오히려 이제 당당한 태도로 밥을 못 먹었으니까 식사하고 나서 재판 이어가자.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쉬겠습니다. 라면서 상당히 뭔가를 더 요구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워낙 질문이 짧게 질문에다가 짧게 답을 하니까 재판부도 좀 화가 났는지 예.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예. 질문에 답을 좀 길게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는 예. 상황이 또 펼쳐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오늘 최순실이요. 특검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한테. 그랬더니 최순실이 얘기하기를 아니 말이에요. 건사님들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말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고 질문 좀 하세요. 굉장히 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면서요? 아마 이제 최순실 씨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나 잃을 거 없다. 예. 차라리 이제 나는 이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검찰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호도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말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바로 이재용 그 부회장의 뇌물죄를 적용한 핵심 고리가 이 승마 지원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뭐 좀 물을 내면은 질문하려면 좀 알고 질문해라 이런 식으로 좀 속된 말로 해서 이제 면박을 주는 태도까지 보인 거죠. 그러니까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잡아떼고요. 면박 주고 호통치고 고함치고 특검을 향해서 밥 못 먹어서 힘들다, 좀 쉬자. 글쎄요. 자, 노은지 기자. 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련된 질문에서는 40년직이다. 이런 걸 오늘 유난히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목록이 나와서 어떤 통화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일단은 뭐 40년직이니까 여러 번 많은 통화를 할 수도 있지만 통화 내용을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뭐 두 사람이 거의 뭐 300차례 가까이 통화를 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건데 특히 차명폰으로요.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주려는 말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업무 관련 내용을 통화한 적이 없다. 이게 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뭔가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사적인 인연이고 예. 업무 관련해가지고 두 사람이 뭐 논의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 이런 논리를 펴려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이
글쎄요, 이제 모든 걸 뭐 마음을 내려놓은 걸까요? 이제 자포자기 뭐 상태다 뭐 이렇게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정확하게요. 5년 전 오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년 전 오늘 채널A 사옥 앞에 광화문 광장에서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이제 꼭 5년이 된 건데 노 기자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거나 혹은 그 선고를 대기 중인 구속 영장이 정식적으로 발부된 그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이 인권 침해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누리꾼들도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과연 예. 폭탄절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 인권 침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 건가, 부당하게 그렇게 갇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호세인현 대표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넷상에 김기춘 아들 이게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먼저 강병규 기자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인생 곡선. 강병규 기자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죠. 그런데 노 기자, 어제 김 전 실장이요 검찰 구형을 받고 저 아들 때문에요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좀 선처를 호소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본인의 어떤 건강 때문에 병보상을 신청하기도 했다가 여러 번 이제 그게 반려가 됐었는데요. 어제는 아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아들이 2013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늙은 아내와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군요. 네,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4년째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당시에도 사실 그 업무 중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업무에만 열중했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졌었는데 예. 마음속으로는 계속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태로 이제 그 아들이 눈을 감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손을 한번 잡고는 하루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아하. 말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날 이 김기춘 전 실장 아니요. 임기 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 당선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겼었잖아요. 그렇죠. 뭐 참모들끼리 간단한 식사라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았던 2013년 12월에는 특히 청와대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와서 이제 만찬 행사를 했었는데 뭐 5만 찬을 잇따라서 했었어요. 뭐 당선 1주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긴 게 있었고 거기에서는 뭐 시계와 지갑, 뭐 지금은 이니굿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나 이런 기념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기도 했었고 예. 매년 뭐 알게 모르게 조금 소규모든 대규모든 챙겨왔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오늘은 조금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서울구치소에서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궐석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Her dire health condition, and because of the fact she does not have a bed, she does not have access to proper medical care, she has the right not to incriminate herself in a trial that she deems to be unfair. 네, 저 여성은 이름이 어려워요. 호세이니언이란 여성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컨설팅 회사죠. 해외에 있는 법률
컨설팅 회사의 대표입니다. 호세연이안 대표가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채널A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호세인현 대표가 온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러 온 걸까요? 뭐 본인은 아마 면담하기를 원할 겁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 면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전임 변호사조차도 지금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 MH그룹이라는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약간 스캔들성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 뛰어들어서 약간 편하겠다는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하는 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막 하마스 이제 어떤 뭐 미국에서 테러 집단으로 분류한 하마스 변호도 맡았다.